브로드컴은 좀 억울한데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빠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물론 덩달아 마벨도 빠지고 있는데 에이직 반도체 쪽이 안 좋은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안 좋다기보다는 지금 의심의 눈초리가 자꾸 있죠. 네네. 에이직 반도체는 주문형 반도체잖아요. 네네. 범용성은 이게 시장의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미 데이터 센터에서 돌아가고 있고 네네. 굉장히 많은 이 IT 기기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 네네네. 교체 주기만 와도 생산을 의무적으로 좀 해야 돼요. 네네네. 그런데 에이직 반도체는 수요가 늘어나지 않으면 그 네네네. 반도체에 대한 추가 어떻게 보면 생산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 관점에서 이번 주에 그 크루소라고 하는 기업이 데이터 센터 짓다가 멈췄고 네네. 그리고 어제 또 오라클 실적 발표 나왔는데 여기서 두 가지가 문제가 됐어요. 네. 실적은 꽤 괜찮았습니다. 네네. 꽤 괜찮았는데 소프트웨어 쪽의 눈높이가 우리가 지금 너무 높은 상황. 네네. 여기서 약간의 이 정도면 조금 아쉬운데 네네. 왜냐면 오라클의 주가를 한번 보시면 다른 기업들보다 많이 안 올랐었거든요. 네네네. 많이 안 많이 안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고점 대비 300달러 후반대였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그런 상태였는데 이 정도의 그 실적은 조금 아쉽다. 네. 브로드컴을 보니까 이제 기준이 더 엄격해진 거예요. 네네. 그런 상황에서 더 문제가 뭐냐? 이 크루소라고 하는 기업도 데이터 센터 짓는 곳이잖아요. 오라클도 뭐예요? 데이터 센터 짓는 네네. 인프라 쪽이잖아요. 근데 오라클이 여기서 어떤 걸 잘못한 건 아니지만 이 벌어들이는 것 대비 네네. 지출을 네. 더 늘린다는 이야기랍니다.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유상진이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약간 그림이 그려지죠. 네네네. 아마존도 하고 해외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메타도 하고 그다음에 하고 뭐 알파벳도 하고 알파벳도 하고 그리고 크루소라고 하는 데는 지금 데이터 센터 짓다가 지금 중단되고 여기도 조금 이제 의심의 이제 눈초리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이제 이 수급의 손바뀜 현상이 조금은 나타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네. 여기서 정말로 믿고 다시 투자하는 자와 네. 이제는 비중을 좀 축소할 자가 나뉘어질 수 있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네네네. 들어서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혹은 제가 주초만 하더라도 일단 매수 일변도였거든요. 네네네. 미장의 테크주들은. 네네. 그런데 조금은 이제는 수익 난 부분의 전체가 만약에 100주라고 치면 한 30주에서 50주 정도는 챙겨 놓자. 이렇게 지금 전략을 좀 수정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공감이 가신다면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도 한번 같이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줄인다 그래서 안 간다의 개념은 아닙니다. 네네네. 보통 이제 지수가 우리가 움직임에 있어서 계속 추세가 상승하는 상승장도 있겠지만 네네. U자 형태의 기간 조정에 갇힐 가능성도 지금 네네네네. 높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일부 줄이고 다시 사면 되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 그 월가에서는 이제 12일 이제 스페이스X 하지 않습니까? 네. 이거 이제 뭐 상장되면 뭐 일부에서는 뭐 바로 메타 같이 될 거다 말하는 네. 얘기도 좀 있고 그래서 이게 많이들 걱정하세요. 왜냐면 이게 사실은 흑자 기업이 지금 아닌 상황이라서 네. 뭐 2029년이나 30년에 갈 거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게 어쨌든 뭐 주관상한 얘기라 네. 사실 뭐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뭐 어쨌든 해외 아니 그 우주에다가 이제 뭐 짓겠다고 얘기도 하고 네.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와닿지도 않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 물론 뭐 지금 기대감은 상당히 큽니다. 돈도 네. 많이 빨려 들어가고 있는데 이거 만약에 상장됐을 때 네. 뭐 토요일 날 새벽에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거 월요일 날 이제 밤에 해야 되는데 투자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도 처음이고 여러분들도 처음 가는 길이라 제가 뭐라고 이렇게 함부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저도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시나리오 두 가지를 써봅니다. 네네네. 일단 첫 번째 시나리오 지금 현재 밸류 기준으로 보면 엔비디아와 혹은 다른 M7 기업들 대비 스페이스X가 IPO를 통해서 확정된 시가총액이 높다고 알려져 있죠. 네네네. 그런데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우주항공 관련 기업들보다는 낮아요. 네네. 로켓랩과 같은 기업들보다는. 네네네. 이게 투자자들이 용인할 수 있을까요? 용인할 수 없죠. 네네. 그러면 상장이 되고 나면 아마 그들보다 더 올라가야 된다고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저는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게 저희 시나리오 1번. 네네네. 그렇게 되면 당분간 다음 주 초반까지는 반도체가 좀 뜨뜻미지근하게 정체가 될 수 있고 네. 우주항공 쪽에서 리밸런싱이 엄청나게 좀 나타날 것 같아요. 네. 기존의 우주항공 쪽이 일부 비중을 좀 줄이고 스페이스X를 또 사야 되는 네네네. 포트폴리오의 비중도 감안을 해보면 일단 그게 시나리오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상장을 했는데 워낙 규모도 컸고 투기적인 매수세도 들어오다 보니까 상장한 이후에
만약 조정의 폭이 상장 후 30분 안에 만약에 음봉 캔들이 발생이 된다. 그러면 도망쳐입니다. 도망쳐야 됩니다. 그럼 다들 마음은 도망쳐야 합니다. 이걸 더사가 아니라 다들 도망쳐. 이걸 거라. 그렇게 되면 오히려 저는 반도체 종목분들이 또 다시 수급을 가지고 올 가능성이 높으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취해야 될 건 상장한 날 월요일 날,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토요일 날은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월요일 날 딱 본장이 열렸는데 첫 번째 30분 혹은 1시간을 지켜봤는데 하락 기조면 저는 스페이스X는 잠시 좀 묻어두고 그냥 우리가 원래 잘하던 칩메이커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30분에서 1시간을 봤는데 우주항공 쪽의 시세가 계속 붙는다고 하면 그렇다고 또 스페이스X를 단기로 투자할 거냐? 또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때는 반도체가 좀 빠질 거예요. 그 빠지는 걸 자꾸 이용해서 또 사고는 하지 말고 조금 더 기다려보자 라는 전략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좀 지켜보는 관점이 좀 필요하겠군요. 전반적으로 일단 지켜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공모가에 들어가면 모르겠는데 공모가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렇죠. 공모가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전쟁이죠 이제. 오, 전반적으로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정말 좀 힘듭니다. 정말 이게 근데 이제 좀 특이한 점은 미국장이 그 반도체 칩메이커들이 이렇게 빠지는데 한국장은 어쨌든 뭐 SK 하이닉스 대단합니다. 그렇죠.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이게 힘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9,000포인트까지 갔다가 물론 이제 하루아침에 확 주저앉아서 공포감이 나타난 거긴 한데 저는 이런 조정은 좀 필요하다. 하지만 이제 1%씩 나눠서 맞을 거냐? 자, 잽으로 여러 번 10대를 맞을 거냐? 아니면 그냥 한 대 세게 맞을 거냐? 이제 선택 상황인데 지나고 나니까 이제 우리도 웃는 거지만 사실 어제와 그제는 다들 죽을 맛이었잖아요. 그리고 제 주변에 일단 다 파시더라고요. 너무 이 변동성이 힘드니까 더 이상 한국 주식 못 하겠다. 일단 팔고 다시 사겠다고 일단 다 파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팔 수 있는 것도 한 번에 조정이 나오니까 팔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오늘 1%, 내일 1%, 다음 주에 1% 이렇게 가랑비에 옷 줬듯이 빼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파신 분들 그런 상황이 오면 못 팝니다. 차라리 이렇게 한번 크게 출렁이니까 팔 사람도 있고 또 그것을 역이용해서 또 살 사람도 있으니까 저는 이 정도의 조정은 어느 정도 우리가 버텨내야 하고 앞으로는 좀 즐겨야 된다. 좀 표현이 그렇지만 즐겨야 됩니다. 즐겨야 여기서 이겨낼 수 있지. 저는 그래도 여러 번에 나눠서 조정을 받는 것보다 이렇게 한 번에 크게 변동성을 보이는 게 차라리 낫고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오늘 어때요? 어떤 섹터든지 대장주만 갑니다. 어떤 섹터든지 지수만큼 혹은 지수보다 가는 건 대장주만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비주도주를 가지고 있으시다면 아니면 주도 업종 내에서도 너무나 작은 시가총액의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같은 날 그들도 기술적 반등을 하면서 따라왔을 거 아니에요. 그걸 줄이고 계속 주도주로 옮겨갈 생각을 해야 우리가 남은 6월과 7월에 혹시 모를 금리에 대한 압박에도 살아남을 수 있다. 그냥 그러면 코스피 주도주인 2개만 사면 되는 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사면 그게 가장 좋은데 오늘 약간의 차이점이 코스닥도 이렇게 되면 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코스닥에서 오늘 보여줬던 종목군들의 어떤 그 나오는 소리를 보면 이거죠. 소지와 부품은 우리도 가격 인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거는 저는 좀 너무 욕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해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는 저는 일부는 매도를 하고 전체 100 중에 70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이루시고 나머지 30을 반도체 ETF 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포함되지만 그 외에 장비, 소재, 부품 포함되어 있는 ETF를 활용을 해서 비중을 맞춰주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셔야 될 것 같지. 안 그러면 정말 힘든 하루하루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떨어질 때 같이 확 많이 떨어지고 올라올 때 너무 안 올라오니까. 봐봐요. 오늘 2차 전지 만약에 많이 갖고 있었으면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왜 난 또 마이너스야? 2차 전지 왜 그런 거 아니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2차 전지 때문에 주변에 이제 뭐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 좋다고 뭐 얘기를 많이 하시고. 근데 저도 그래요. 저도 제 주변에 뭐 포트를 딱 보면 당연히 반도체야 있고
가장 지금 힘든 게 제약바이오이고 네네. 그 다음에 힘든 게 2차전지인데 네네. 오늘은 지금 제약바이오 아마 다들 신락 같은 희망을 봤을 겁니다. 네네. 그래 이제부터는 네네. 제약바이오도 들어오겠지. 네. 그런데 2차전지는 또 오늘 같은 날도 이렇게 빠지는 걸 봐선 이제 예측해 볼 수 있는 건 제약바이오롱 네. 2차전지가 지금 숏 포지션을 구축하는 게 아닐까 네네. 이런 고민이 드는데 우선 이 부분은 다음 주보다는 내일보다는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되면 확실하게 나타날 것 같아요. 만약에 제약바이오와 2차전지가 반대로 간다. 네. 서로 방향이 반대로 간다. 그러면 상승하는 쪽을 무조건 교체를 해야 다음 옵션 만기까지 우리가 일정 부분은 쫓아갈 수 있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